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른 종목들을 보니 생각보다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구나.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면 이거 팔고 딴 데 갔다 또 물릴까, 오래 걸릴까봐. 그래서 고객들한테 원성을 들을까봐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제는 이익을 조금씩 포트를 외국인같이 조정할 때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다. 8천 들어갈 듯 했다가 또 약간 갈 것 같아 말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좀 간 봐주고, 그러면 이제 삼성자이스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일광적으로 안 살 거고, 한번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끝나네. 그러면 이제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온기가 돕니다. 온기가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환매를 즐기는 방법 가장 핵심적인 거는 총평과 함께 지금 약간 조금은 쏠림이 진정되고 순환매 초입이라고 기대해봐도 될지, 그런 좀 힌트를 보신 게 있는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편안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좀 그렇죠.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면 오늘은 좀 편안함이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도 장중에는 좀 흔들림이 있어서 괜히 지레 이거 뭐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다른 종목들을 보니 생각보다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구나. 네. 형님이 버텨주니 다른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직은 초기 단계여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순환매가 나올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너무 무서워요. 찾아봤어요. 제가 하고 나서 제가 혹시해갖고. 왜냐면 이거 팔고 딴 데 갔다 또 물릴까, 오래 걸릴까봐. 그래서 고객들한테 원성을 들을까봐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래도 이제는 이익을 조금씩 포트를 외국인같이 조정할 때인가? 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다. 네. 하진 않으셨고 아직. 네. 네. 잠시나마 해본 정도. 네, 대표님 같은 질문 드릴게요. 시장 총평과 함께 순환매 초입 좀 기대해봐도 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종교의 영역입니다. 네. 그럼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건데. 그럼 갑자기 위험 신호 주신 거 아니에요? 요즘 뭐 횡단보도를 걷거나 주변에서 걷거나, 그러니까 다 보고 계세요?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싸우고 계세요. 삼성전자가 좋다, SK하이닉스가 좋다. 왜 이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죠. 뭐 두 분이 친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오른다예요. 일단 오르는데 누가 더 많이 오르냐, 이걸 논쟁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래도 아까 우리 이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온기가 돕니다. 온기가. 그래서 이거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환매를 즐기는 방법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러면 다 팔고 새로 저기 빠진 거 저런 거 한번 사볼까, 이거 사볼까, 이러면은 못 쫓아갔을 겁니다. 일단 주도 섹터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건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게 많으신 분들 같으면 조금 덜으세요. 이 얘기하면 그렇게 더 민감하게 보시는지 모르시는데, 네가 뭔데 나 수익 5배, 6배 나온 걸 가지고 팔라 말라 그러는데, 듣지 마세요. 제 얘기 듣지 마시고. 예. 일단 현금이 없으면 그러면 마켓에서 조달하시든가. 근데 이걸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아무것도 주도주가 없는, 어차피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없는 상황 쪽에서 뭔가를 새로 꾸려서 이거 가지고 사타 파라타 해서 그래서 삼성전자만큼 이거 쭉 올라갈 거야 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를 안고 그거는 잘 갖고 마음속에 저장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도 잠깐 이번에 보니까 내수 쪽이 움직이네, 또 아니면 조만간 뭐 2차전지가 움직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툭툭 치대는 거죠. 근데 시점으로 치자면 이제 차장님은 좀 더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며칠을, 얼마나 기간을 좀 더 두신 다음에 이제 순환매 좀 탑승해야지 하실 것 같으세요? 며칠의 기간이요? 하루? 내일? 내일이면 오늘이 사실상 첫날이긴 해서. 네,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이게 순환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게, 인정은 뭐 며칠 전부터도 약간 기미는 보였었습니다. 그러면 예. 확실히 이제 순환매 타고 가도 되는 시기다. 그런데 가지고. 이제 시장이 이제 관건인데요. 시장이 여기서 속도감 있게 막 또 뭐 8,000 넘어가서 또 뭐 8,300, 500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안 나옵니다. 또 전자닉스. 예. 또 그쪽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좋은 거는 8,000 들어갈 듯 했다가 또 약간 갈 것 같아 말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좀 간 봐주고, 거기다 그러면 이제 삼성자이스도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일광적으로 안 살 거고, 그러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보강시켜 놓고, 네네. 그러면은 관심이 뭐 오늘 한번 강보합 약보합 정도로 끝나네, 그러면 이제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트레이더 입장으로는 네. 차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두 번째가 후자가 낫지 않으세요? 좀 돌아야. 그게 나아요?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꼭 그거를 이제 고객들의 수익률만 따지면 그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금 회전이 돼야 좀 더 이런 생각인 거죠. 8천을 지금 터치를 결국 못했잖아요. 네. 오늘 사실 막 동시호가 때도 8천이 살짝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못 터치했듯이 7천 돌파했을 때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나가버리는 바람에 좀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면 8천 언저리에서는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대표님 말씀대로 좀 순환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단적인 예로 저희 정말 친한 친구 와이프가 전화 와서 계좌 개설을 하겠다. 인간 지표. 아이에게 삼성전자를 사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투자 성향을 등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성향이 안 나와요. 너무 보수적인 성향이 안 만들어. 근데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근데 삼성전자 사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성향이 높게 나와야 개설을 할 수 있으니 규정이니까. 소비자 등록해야 되니까 그걸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목무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근데 삼성전자 사겠다. 위험한 거 싫은데. 네, 근데 삼성전자 사겠다. 이걸 보면서 많이 오르긴 했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얘기죠, 진짜 그 가져오신 저희 표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해볼까 봐요. 거기서 깜짝 놀라서요. 네. 나는 원금 상관없고 무조건 수익만 추구한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 아니 나는 아닌데. 아닌데 이런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나 원금 꼭 지켜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주식 못 하죠. 그러게요. 위험 추구형 이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 그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시장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의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시장 동향 보게 되면 솔직히 올라가는 것도 좀 불편하긴 해요. 요즘 매크로 보면서 나오는 매크로 지표를 딱 보면서 아이고 시장이 좀 조정받겠구나라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물가 어제 나왔던 PPI 보고 야 조정 좀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도 네네네. 장 초반에 좀 약간 좀 그렇죠. 이제 멈칫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던데 그걸 말아 올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누가 촌스럽게 매크로 보고 그래 요즘에 이 느낌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됐고 그냥 마이크론 사고 인텔 사자 이런 분위기가 그냥 거의 미국도 강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지금 그래요. 금리도 그렇고 4.4 30년으로는 5.0 이러고 있고 원자재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고 요즘 구리 가격 미쳤고요. 근데 또 그 농산물 쪽에서 밀 보시게 되면은 막 밀과 보리가 잘한다. 거기 그냥 쭉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유가도 안 빠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그래도 주식이 간다고? 주식도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인가? 이렇게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냥 세뇌시켜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반도체도 상품이니까 상품 가격 올라가면 반도체 올라가나? 이렇게 느낄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맞는 얘기긴 하죠. 그냥 최면을 걸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고 안 그러면은 시장에 자꾸 팔고 싶습니다. 이런 지표 보고 있으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지금 또 보니까 일본 BOJ 그 통화 회의록 나온 거 보니까 네. 상당히 또 매파적이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그건 그거고 네, 그냥 시장은 가겠다라는 의도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만기일인데 변화가 없다 보니까 막판에 그냥 쇼 커버링이 나오는데요. 근데 외국인 선물 매도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그거는 요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저도 숫자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랬었거든요. 요거를 청산시키고 반대로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고 네. 그대로 매도 포지션 유지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로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오늘 종가상으로 포지션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완전히 희망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런 쪽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기관까지 매도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도 그냥 조금 그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요거 갖고 오신 이슈도 있고 해서 지금 물가가 부담이 됐는데 증시는 무지하게 올랐고 다행인데 막판에 약간 쏠림이 완화되면서 코스닥도 오르긴 했잖아요. 저 진짜 이렇게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격차가 줄어든 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해요. 오늘은 안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아까 우리 이승희 씨가 물어본 너무 좋은 질문처럼 어떤 신호가 나오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도 순환매 해봐야 되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지금 고객들 포트에 삼성전자가 제일 많거든요. 너무 잘해주셨네. 없는 분들 많으시던데.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깨짐으로써 시장에서 시장에 수긍해야겠다. 내 머리로 잣대를 굴려서는 안 되겠다.
경제학 용어 중에 시장이 정답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듯이 그냥 수능을 했더니 제가 오늘 한번 봤어요. 삼성전자가 제 고객 자산 중에서 한 90억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포지션이 돼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옮겨야겠다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사실 고객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시나요? 안 물어보세요. 아, 그럼 차장님만 제가 이제 생각하시- 불안한 아.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아직 꺾이는 순간부터 어.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부분 대표님 얘기하셨지만 삼성전자를 사야 되냐 하이닉스 사야 되냐가 제일 질문이 많습니다. 그거를 팔아야 되냐가 아니라 그렇죠. 최근 들어서 조금 나온 게 현대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삼성전기 그죠? 맞아요. 삼성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순환배를 좀 대비는 해야겠다 생각하는 이유가 LG그룹주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그룹주들끼리의 순환매도 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확산이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시기를 어디로 봐야 되냐? 저는 아직은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알테오젠이 오늘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시총 1위라고 하기에는 차트가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오르는 것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이오가 좀 큰 뉴스가 한번 나와주고 저는 그리고 국민성장펀드에서의 또 자금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돼서는 코스닥의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일단은 대표님 말씀대로 관심이 좀 떨어져야 흘러갈 것이다. 그게 저는 지방선거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걸 네. 생각보다 꽤 길게 보시네요. 네, 아직은. 이쯤에 채팅방 이야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자면 달빛 리서치님이 이제 아까부터 리서치니? 네, 예. 약간 어떤 계열 경쟁사. 아, 네. 예. 네. 엠모니스 형제 네. 혹시 숨겨놓은 회사? 아, 계열사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진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물가가 오르니까 뭐 반도체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팔고 싶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신 것처럼 달빛 리서치님은 상승에 좀 취해 있는 게 아닌지라는 걱정도 되고 이게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지 좀 불안도가 이제 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떤 기준점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조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종교 영역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뭐 아무리 들려봐야 그냥 믿습니까?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탈출 신호로 좀 바꿔볼까요, 질문을?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차익 실현 신호.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잊고 있지만 어차피 반도체는 일단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이클의 이제 약간 고점 신호, 사이클이 이제 목에 탁 찬 신호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꺾이긴 꺾일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언제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고 다들 지금 글로벌 IB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내년까지 일단 이상 없을 거고 2028년 가야 아니면 오늘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또 20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계속 연장시켜요. 네, 그리고 주가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연장시키고 네.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걸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시장이 보여주는 거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많이 올랐어. 그런데 아까처럼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번에 제일 많이 털린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는데 그럴 때에서도 일단 많이 올랐어요. 수익은 나 있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그럼 일단 올랐으니까 좀 정리하지 뭐 하고 나한테 위안을 보이면서 그래서 수익 났어라고 하는데 수익이 내가 난 거보다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게 되면 화가 나요. 막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먼저 내렸을 때에 대한 부작용인 거죠. 또 포모가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얘기들이 계속 나올 거고 시장의 반응도 나올 거고 근데 진짜 고점 신호는 아무 이유도 없는 그냥 팍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올랐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왔겠죠. 근데 그게 빠졌다가 이제 이번처럼 했다가 큰 이상 없이 다시 쪼르륵 올라간다든가 그래서 계속 또 추세를 맞춰가게 되면 첫날은 좀 그렇다고 해서 고점이다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첫날은 그냥 만약에 조정 고점에서 나온 첫날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고 보셨다가 그 다음날 이상 없다 그러면 이상 없구나 그래서 가는 게 맞고 근데 그 고점대를 못 넘어가는 게 저점대와 고점대를 못 넘어가고 이제 채널이 반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 시그널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좀 스마트한 쪽들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쪽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는 게 확인되게 되면 그걸 안고 시장은 먼저 움직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쪽들인데 그걸 지금 판단하거나 뭐 삼성전자가 솔직히 30만 원대 막 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그러고 있는데 아직은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들어가서 그러면 30만 원대가 끝일지 아닐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 얘기가 있네요. 오늘 JP모건에서 아주 명언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이
야구에서 3회인지 7회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결정할 문제고 그거 가지고 내가 미리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동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익을 많이 한 사람들도 고점에서 이제 됐으니까 내가 팔아야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시장을 대단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포기를 할 줄 알아야죠. 근데 뭐 한 40만 원 삼성전자 와가지고 다 된 것 같다. 근데 50만 원 갑니다. 이거 감수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문제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점 다 보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같이 다이빙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다이빙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서 일단은 줄이는 거 찬성. 올라갈 때마다 뭐 조금씩 뭐 5주, 10주 줄이는 건 찬성인데 그거 말고 나머지 큰 비중은 가져가야죠. 이제 분할 매도는 조금씩은 찬성이지만 일단은 지금 판단할 건 아니고 고점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하든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매도를 하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차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저도 고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너무 못 갔거든요.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1년 전 가격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20만 원이었고 딱 맞아요. 시가가. 그러니까 10배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1년 만에 10배. 네. 그것도 시총 2위 종목이. 햄버거. 햄버거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57,200원이었어요. 한 6배. 그것도 대단한데요, 시총 2위가. 그렇죠. 그것도 대단하긴 한데 굉장히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삼성전자 자존심 상할 만하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온 기사들이 뭐 PER이 따라잡혔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 그동안 뭐 노조 파업 때문에 못 올라간 거니까 이거는 저는 뭐 해결될 일이라고 보고 결국에는 상방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직 열어놓고 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다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나와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동성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리포트나 전망으로 가지고 시장의 고점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망이 다 좋게 나오고 제가 오늘 재미나이에다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악재 요인이 뭘까라고 질문을 해봤는데 별다른 게 안 나와요. 다행인 게 인공지능이 아직 주식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삽니다. 아직 주식을 잘 못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그만큼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없다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럼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PPI가 높게 나온 것도 유동성 경직 우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타나주면서 한번 충격이 나와야 그때 돼서 이제 이제 참 높이 올라왔네 뒤돌아보니 참 높네 라고 느끼면서 한 10% 이상씩 빠지는 날이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도. 그럴 때 팔아도 저는 지금 상승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두려워서 지금 내리는 것보단 그래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일부씩 그래도 예를 들어 비중 조절 정도 괜찮다고 보시죠? 그럼요.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꾸 정리를 하잖아요. 그 외국인 따라하는 방법은 전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왜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전략은 좋다. 지금 삼성전자 파업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파업 관련 이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그거로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보니까 아까도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이제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뭐 결렬됐다고 또 뭐 뉴스 방금 나오긴 하던데. 네, 이제 5만 명이 네. 들어가서 파업 아니면 폐업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동안에 100조가 손실이나 뭐 그러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550조 벌 거래요, 근데 영업이익 추정치가. 뭐 20%밖에 안 되네요. 네, 그렇게 보면. 20%냐 아니면은 그중에서 15% 네. 저걸 주는 거냐. 뭐 하여튼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뭐 파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는 어제 조금 얘기했더니 갑자기 채팅방이 쫙 올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또 할까요? 뭔데요? 본질이 불을 지르고 싶었어요. 예. 아닙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요. 예. 그냥 기업가 투자 입장 쪽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렇게 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조선 쪽에서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HD현대중공업. 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아직 파업에 대해서 우리도 얼마 달라. 원래 또 조선 노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죠? 강성 중에 강성 아닙니까? 네.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도 그러네 라고 해서 좀 출렁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호재가 좀 있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군함, 호위함 이쪽 얘기 좀 나오면서 좀 움직이나 싶었더니 이제 바로 꺾이더라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것도 그에 따른 공에 대해서 그럼 시장들이 그것도 이제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제 분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런 쪽으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JP모건 형님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건비를 봤었을 때
노조 여관이 한 뭐 15% 이게 맥스죠 거의 영업이익의 15%. 근데 SK하이닉스가 10%니까 10% 요? 더 달라고 하는 거겠죠. 뭐 요건 그렇게 하는 거죠. 순이익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10%. 네,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럼 이제 순이익단에서는 조금 더 숫자가 더 커집니다. 네, 그런 쪽 같고 기본급 5% 인상 이거를 수용하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한 30조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거로 보여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거 한 분기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500조 벌 회사인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영업이익 전체적으로는 한 10% 하락할 위험 정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그러면은 9조 원 정도 매출탕이 아까는 이제 생산적인 측면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파운드리나 메모리 쪽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9조 원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실적이 지금 삼성전자는 1분기가 그 충당금이 인건비 관련된 충당금이 지금 안 쌓이는 상황이고, 예, 하이닉스가 충당금을 쌓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업황의 방어력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일단 아무리 그래도 메모리 가격이 파업 비용을 상쇄한대요. 와, 이 아주 그냥 한마디로 쐐기를 박는 모습들. 근데 이게 벌써 저희가 이제 걱정했지 않습니까? 3월달, 4월달 넘어올 때 그때 많이 얘기했던 얘기. 스파 가격이 떨어진다. 어떻게 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빠져요. 라고 엄청 많이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주가도 좀 주춤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호르무 제약 얘기도 나오면서 좀 빠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빠졌죠. 근데 4월달 끝나고 5월달로 이제 10일짜리 딱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건 뭐 그냥 가격 상승과 다 합치게 되면은 가파르다 보니까 이런 거 봤을 때는 2분기 가격 상승폭도 예상치보다 웃돌 거로 본대요. 40~50%도 더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 기회다라고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나오죠. 아까 조금 복잡하게 나가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겠느냐. 30일 파업 강제 중단 조정권 발동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용납 못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거 같고, 30일 뒤에는 어떻게 되죠? 몰라요,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합의해야죠. 21일인가요? 그때까지 합의해야죠. 시간은 얼마 없는데, 예, 그래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이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비용은 어느 정도 한정적이다. 하지만 업황은 더 크게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이제 사장님도 오늘 가져오신 주제 중에 삼성전자가 있어서 네. 모든 악재를 넘어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앞으로의 전망 지금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파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메모리 가격이 이대로 있을까?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익분을 다 삼성전자가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물론 그거는 뭐 희망회로. 마이크론이 더 좋은 거 아닐까? 마이크론. 하이닉스 상한가 가야죠. 와, 이건 뭐 희망회로입니다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딱히 우려하지 않는 것 같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뭐 30일 연장을 함으로써 그 안에 합의를 볼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6일 날 이제 협상을 또 시작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합의가 저는 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 참여에서. 실제로 이게 불안할 정도면 저는 주가는 이미 그걸 다 반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주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매수할 기회다라고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고객들도 지금 하이닉스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삼성전자 사세요. 왜냐하면 파업 이슈만 지나가고 나면 지금 뭐 영업이익 전망치도 좋아지지만 사실 하이닉스는 HBM 쪽에 좀 있는 부분이지만 삼성은 또 파운더리 쪽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앞으로의 좀 흐름들은 삼성전자 쪽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에 베팅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장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반도체로 넘어오긴 했는데 오늘 좀 평소랑 다르게 눈에 띄었던 업종들도 있어서 상승 업종, 하락 업종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업종 이야기 해볼까 봐요, 대표님. 지금도 업종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네. 업종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종교 영역 빼고 이제 나머지를 본다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렇게 분류해보죠. 네, 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들 보게 되면 의외로 이게 두 줄 여기까지 꽉 찬 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냥 좀 울고 있던 것들 달래줬다. 인터넷 특히 네카우.
네. 언제 달래주나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다들. 물려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카오는. 하지 마세요. 울컥울컥합니다. 이 종목들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틀째 자산 쪽들이 강한데 이거는 뭐 무슨 고속 이런 거 그냥 특성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기 보게 되면 호텔, 면세점, 편의점, 음식료 이런 쪽들이 쭉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내수 쪽도 이번에 보니까 삼양식품도 그랬고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삼양식품은 뭐 수출 쪽이긴 하지만 또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것들 괜찮아 우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다못해 CJ 제일제당도 이 정도면은 우리 선방했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밑에서 쭉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차트 보게 되면 진짜 울음나는 차트예요. 예. 저거 갖고 있었으면은 삼성자이스는 막 한 2달 만에 이렇게 쭉쭉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반대로 가고 있었으니라고 하는 어떤 울분의 찬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이쪽들도 그래도 성숙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고, 건설도 최근에 가다가 좀 많이 주춤했다가 오늘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이거는 다음 달 갔을 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SMR 관련된 수주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변화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특이한 게 건설주도 오르고 태양광도 올라요. 유가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예. 유가는 $100인데 재건도 오르고 중동 사태 끝날 거야. 재건도 오르고 아니야. 유가 다시 높아. 그러니까 신재생이 오르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서러웠다. 이런 쪽들이 변한 것 같고요.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저 밑에서 낙폭 컸던 게 이제 카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돌아왔는데, 일단 아까 알테오전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쪽의 종목들의 류가 쭉 밀리다가 이제 돌아섭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도 좀 살자. 그래서 거래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항상 기억하실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본격적인 수남의 시작이야 그러면은 거래 점점 더 늘어나면서 팡팡팡 뛰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이게 왜냐면은 저항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항대가 이제 두텁게 쌓여 있어요.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다 보니까. 그럼 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어야 되고 시장 분위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고객의 90%가 90억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저 바닥 쳐 있는 카카오가 마음에 듭니다. 이거 좀 사보시죠. 그러면은 어디 이렇게 나오겠죠? 자꾸 그러면 이런 쪽으로 나오고 그냥 하이닉스 지금 주가 얼마야? 이것만 물어보고 전화 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식이 거기까지 안 퍼지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러면 이것까지 변화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단배를 쪽을 이용하면서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적어도 30% 올라와야 그거 좀 사볼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게 보여. 그럼 30% 오른다는 얘기는 저항대를 다 돌파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다른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종합상사는 뭐 거의 에너지 쪽과 같이 연결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보험주가 강했습니다. 보니까 하나생명이네. 하나 쪽이 좀 실적 잘 나오더라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생명도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보험주도 움직였고, 솔직히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도 못 갔어요 지금. 거의 그냥 뭐 금리 인상한다고 그래도 뭐 8천대 지수 8천대랑 뭐 6천대랑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뭐 또 수남배가 돌면 돌 수가 있겠죠. 항공주 움직이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런데 항공주가 올라간다고요? 그런 시장입니다. 매크로 어디 촌스럽게 이런 쪽이죠. 그런 것 같고, 미용기기까지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미용기기도 이제 파마 리서치 참 파마 오래 했어요. 그리고 머리 다 타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살짝 돌아오고 있는데, 하락 쪽은 그동안 좀 강했던 거 로봇 쪽 빠지고요. 전선 전력 설비도 많이 올라서 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약간 좀 무너진다기보다 좀 매물서가 좀 이어지는 것 같고, 이건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 최근에 좀 오른 섹터들입니다. 오른 섹터들은 그건 좀 팔고 또 새로운 섹터를 찾아나는 시장의 또 하나의 자정작용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도체 장비도 빠지는 줄 알았더니 막판에 다 올렸더라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통신 장비 요즘에 또 광통신 때문에 움직였던 것들이 약간 좀 묵직해지고요. 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업 이슈, 파업이 아니라 또 성과급 이슈 네네. 이거 가지고 또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인터넷 이야기 잠깐 했는데 오늘 보면 카카오가 7.8 그리고 네이버가 5.7인가 이 정도 올랐는데, 사실 네카오를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오늘 하루 올랐다고 기뻐하기에는 그건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그동안 너무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 측면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아직은 카카오가 외바닥입니다.
외바닥에서 이제 되돌렸고 그래서 아직을 모멘텀을 찾을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긍정적으로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물론 제가 뭐 오늘 반등을 나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인터넷 기업들이 저평가가 될 수 있나 이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된 느낌이 뭐 PBR 이런 게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반등권에서 보면서 좀 긍정을 봤던 거는 소비주들. 네. 왜냐하면 실적들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돈을 잘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뭐 유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뭐 백화점이나 뭐 마트 이런 쪽에서도 지금 실적들이 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롯데 쇼핑이 올해 들어서 한 3배 올랐어요. 그리고 신세계도 지금 2배 올랐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삼성 하이닉스에 쏠려 있어서 그렇지 생각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이 돼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부의 효과에 의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쓰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소비주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소비주 쪽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저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까 로봇주도 얘기하셨지만 조정받은 로봇주도 있지만 바로 또 LG 관련돼서 또 새로운 로봇주도 또 올라오는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이노텍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 조정받고 이렇듯이 이제 조금씩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는 소비 섹터를 하나 더 저는 포트에 좀 구성을 해봐야겠다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좀 갖고는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소비는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제가 뭘 꼭 여쭤보냐면 네. 소비 섹터가 되게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시장 대비로는 또 오른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원래 보통 시장보다 올라야 주도주의 희망이 생기는 거. 예를 들어 지금 롯데쇼핑 보니까 작년만 한 7만 7천에서 2배 조금 넘게 올랐는데 증시가 어차피 100% 올랐으니까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럴 건 어떻게 판단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질문 주신 네이버 카카오 그런 건 이제 그건 뭐 아예 그런 건데 이건 그러니까 요건 시장 좀 따라왔으니까 네. 딱 그래도 근데 소비주가 저는 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주도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비주 섹터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군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서 있지만 삼성 하이닉스를 가져가되 그거를 일부 팔아서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살 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다음 종목이 뭘지를 한번 서차장이 한번 찾아봐라고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고객 대답이 딱 안 나오더라고요. 다 고평가고 전력기기 쪽도 이미 들고 있는 부분도 많이 계시고 그럼 제가 눈에 띄는 건 조선 섹터 많이 못 올랐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찾는 거죠. 그 다음 그럼 오를 게 뭐냐? 그러면 모멘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믿을 거는 매크로적인 부분에서도 기대할 게 하나도 없고 뭐 금융주에서도 금리 인상돼서 은행주도 안 오르고 이미 다 올랐고 그런 점에서는 소비주가 그래도 그나마 매력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주가를 보다 호텔 신라 뭐 이마트를 쫙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얘기하신 대로 백화점주가 제일 그래도 그 중에는 제일 괜찮더라고요. 네. 그럼 그런 느낌에서 그런 종목은 세컨으로 가는 거죠. 그런 데서는 주도주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전 닉슨 가져가되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일부씩 차익 실현하기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어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소비주 중에서 제일 강하네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마땅히 없어요, 대표님 뭐 혹시? 인버스 큰일 큰일 날 뻔했어. 네.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프트웨어가 지금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보다 보니까 카카오페이 있죠. 이건 좀 억울한데요. 카카오페이에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있습니다. 네. 이거 실적 돌아가는 거 보면 좀 상당히 센데 근데 이거를 시장이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예외인 것 같고 그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 특별한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숨겨진 증권주죠 이런 것도 그런 것들 빼고 나가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이런 것처럼 계속 또 찾아서 두드릴 겁니다. 두드리는데 그게 내 아이디어가 맞다 그러면 그때는 액션 취해도 되는데 이게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플랫폼 기업이 다시 재평가된다. 이게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트렌드는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드디어 팔란티어나 아니면 또 이쪽에서 소프트웨어 쪽들이 주도를 한다라는 걸 보여줬을 때 그때 이제 참여하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많이 빠졌는데 좀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에서 저항대에서 어떻게 좀 들어오는지 저라면은 저항대 들어오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쪽들은.
소비주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소비주 중에 아, 백화점이 제일 강하니까 보니까 주까지 다 찍어보니까 백화점이 제일 강한 건 맞네요 보니까. 또 그래서 사고 싶은데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저희가 손이 시장보다는 아직도 들어오른 종목이 더 많긴 해요. 그렇지만 신세계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썼습니다. 네. 네, 신고가에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거보다 차라리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패션 브랜드 아예 안 올랐으니까. 안 올랐으니까 월봉 오히려. 보니까 야 이제 이렇게 받았다 이제 여기서만큼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어차피 이거는 가서 기왕에 주도주에서 나가는 거니까. 백화점 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그 있잖아요 뭐 시스템 마인 이런 그 와이프가 그래서 어머 이거 옷 이쁘네 그러면 깜짝 놀라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예. 차라리 1층 명품관 샵 그냥 그 차이는 없는데 무슨 코트가 몇백 예. 한섬도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그 소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일봉을 보게 되면 그런가 싶은데 월봉 보세요. 월봉 보게 되면 아직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PBR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0.2배. 0.3, 0.4 이럴 겁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런 한선이 것들을 0.4배로 나오네요. 네. 네. 이런 건 차라리 그냥 롯데쇼핑도 0.2배, 3배. 올라서. 네, 올라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싼 종목들을 다 있고 거기다 만약에 이제 주가 누르기법 이게 만약에 조금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PBR 0.8배가 기준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도마에 오르겠죠. 그럴 때 이제 모멘텀이 또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는 그냥 알아두고 챙겨두고 한번 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네. 네. 아까 이제 채팅창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인데 바이오도 아, 궁금해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매매 동향 보면서 아까 이야기하기도 맞아. 했지만 일단 알테오제는 오늘 좀 시원했죠, 이 8.76% 정도면. 오르고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총일이 탈환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알테오젠 포함해서 바이오 전반적인 뷰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바이오를 좀 꺼려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솔직한 게 바이오 중요하네. 질문 들어오면 네. 차라리 ETF를 보셔라. 아, 네, 왜냐하면 이게 믿을 만한 종목들도 갑자기 느닷없이 쳐버리는 게 바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번 물리면 답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섹터. 물론 많이 먹을 수 있는 과거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로 마땅히 좀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아직 바이오는 아직은 좀 제 고민거리 좀 멀리 놓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그냥 움직인 다음에 해도 좋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쵸. 바이오의 특징은 제가 보면 한번 그 섹터에 잡히기 시작하면 2등, 3등, 4등, 5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단타 대회로 보시는 게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빅파마 기업들이 못 오르잖아요. 지금 현재 뭐 셀트리온이 됐든 뭐 한미약품이 됐든 삼성바이오도 삼성바이오 많이 그죠. 삼성바이오도 지금 파업 이슈 때문에 또 네. 좀 유행을 타고 있어서 파업이 유행도 증권사들도 있나요? 네. 증권사들도 좀 성과급을 네. 어, 저희는 어차피 얼마 안 되기 아, 때문에 예. 직원이 한 명인 게 다행이네요. 예. 이거 성과급 달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유,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바이오 좀 어떻게 다뤄야 할지 바이오 전망 어떤 뷰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알테오젠이 필두로 해서 올라서 자 이제 우리 시작이다. 자 동생들 일어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 나가야지. 어서 일어나 이거. 예, 이 모드로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요. 그냥 쉬겠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독이니까 아직 싼 거 가지고 많이 소외된 거 가지고 주가가 자극하기는 아직 어렵다는 거 봐야겠죠. 바이오의 투자의 자극은 뭐 이번에 알테오젠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특허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 그거 말고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성에서는 그거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겠지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거 말고 저희들 좀 쇼킹한 거 필요해요. 쇼킹한 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이거 가지고 해서 뭐 빡! 또 기술 계약 체결했다든가 그리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20조대가 넘어갔죠. 그렇게 되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1조짜리 그러면 와 이랬는데 시총이 20조인데 1조짜리?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1조짜리를 세네 개를 따라락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중요급 정도 한 3조, 2조쯤 되는 애가 1조짜리를 계약을 했어요. 그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형주급 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시총 코스닥 쪽에서 중형급 쪽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땐 나도 형 나도 이러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기대감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언제든지 못 들어오게 되면 시장 변하고 여기서도 셀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응할 거예요. 그럼 그게 나머지 쪽까지 확산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진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또 하다가 좀 약간 매물 나오죠. 근데 갑자기 또 이럴 때 되면 한 번 되려면 또 뭐가 또 훅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회사가 뭐 그러면 뭐 이 회사는 임상 3상이고 또 이 회사는 뭐 없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 막 또 순환매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선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갖고 오신 것 중에 저 요거 둘 중에 너무 뭘 할까 너무 고민했는데 이 바이오랑 연결해서 국민성장펀드 배분하는 거 요거를 꼭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앞으로 이제 혹시나 코스닥을 좋은 자극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봐. 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금액은 아직 작아요. 아. 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좀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도 왜 불쏘시개는 원래 요만한 데서 그럼요, 그럼요.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꺼진 보기- 불도 다시 보자. 산불 표 아닙니까? 우리 때. 지금 예. 같이 저랑 해주시죠. 예. 안 받아주셨어. 제가 어느 시절일지 좀 생각하느라고요. 예, 이조 시대인가 막 이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보게 되면은 5년짜리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분매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지분이 더 많겠죠.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아마 이게 5월 20 며칠이 2일인가요? 22일이죠.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차피 대통령도 한 달은 나올 거고 그러면은 금방 찰 거라고 그렇게 분위기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문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빠져도 20%는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5년을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사실. 근데 대신 25%를 꽁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만약에 손실까지는. 근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요. 위로만. 3전 익스 사면 대통령도 안 돼. 그치. 대통령도 안 돼. 예. 대통령도 주식 전문가야 이러면서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 뭐가? 예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AI가 제일 많고요. 직접 지분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랑 원전 의외로 미디어 콘텐츠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아까 보니까 하이브 같은 거 진짜 참. JYP 실적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자리가 뭔가 봤더니 와 이것도 저 밑에서 이제 여기서 반짝 오르더라고요. 하이브는 말해 뭐해 무슨 오늘 그래도 좀 반등했네요. 하이브 그래도. 멕시코에 몇만 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예 마음 아파가지고요. 예 살려주세요 하이브도 예 그런 쪽인데 결국에는 이거 다 같이 해서 간접 투자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AI가 1등입니다. 근데 이게 AI라고 해서 요 안쪽에 있는 게 이제 플랫폼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지 이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도체가 결국에는 AI가 묻은 게 일단 제일 많아요. 그렇네요. 거기다 모빌리티까지 들어간다. 그럼 거의 이쪽이죠. 저도 AI겠죠. 네, 그러니까 이쪽이 결국에는 코스닥에서도 문의는 AI 들어간 걸 보는 게 맞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가 이천지는 그 간접까지 하게 되면 좀 의미가 있죠. 근데 바이오가 직접 지분이 아니라 간접까지 하게 되면 또 처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보느냐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러면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 묻은 게 제일 우선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고, 여기를 통해서 일단 돈이 들어갔을 때 코스닥에 이제 직접 지분을 통해서 뭔가 그 성장펀드에서 이것도 샀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면 또 약간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